자, 앞서 방송에서 계속 보셨던 것처럼 요즘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흔히 겪어보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특히요. 자, 요즘과 같은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근데 시장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시면은 많이 겪었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3년, 2016년 미국 주식시장 엉망일 때, 안 좋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2배, 3배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시면은 지금 시장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일단 미국 경기 방어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보면 제가 표를 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 보면은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업종들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자유소비재에 보면은 자동차가 경기 방어주로 들어갑니다.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경기 방어주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 쪽이 실제로 이제 수익을 조금 많이 내주는 그런 섹터에 속하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는 식품, 생필품, 음료, 담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필품 쪽이 조금 실적을 수익을 좀 많이 내줍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 대체 에너지 섹터가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 쪽에 의료 서비스와 건강 보조제 같은 섹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 쪽에 보면은 은행이나 부동산 리츠, 캐피탈 들어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리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요 금리 인상 시기에 인플레이션 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럴 때 부동산 관련된 자산주들 좋다 얘기를 하고 많이 배당해준다고 좋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월세 내는 사람들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폭이 배당보다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리츠 쪽은 요 시기에 항상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는 게 문제인데, 정 안 되면 빠져나가는 게 첫 번째고요.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좌의 수익률 곡선을 안정시켜야 돼요. 주식에 매달려가지고 주식 차트가 어떠냐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을 찾으려면은 내 계좌의 수익률 곡선이 떨어지고 있는지 횡보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걸 횡보시키기 위해서는 해지라는 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럼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소외되어 있는 가치주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원형 바닥형의 전형적인 차트를 가져왔는데, 뭐냐면은 안정되게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치주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가치주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항상 침체 초반기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더 큰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성장주에 많이 목을 매셨다면 분명히 이제 가치주 쪽으로 많이 발을 뻗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또 이제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건데, 네. 자, 일단 기업들의 수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보면은 이번 1분기가 기업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분기 만에 일단 실적은 떨어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침체되는 그런 분명하게 시장에서 하락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제 이걸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걸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섹터를 가지고 나눠요. 근데 이 섹터를 가지고 나누는 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나누는 거 경기 방어주들 보셨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거는 경기 침체기 동안에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걸 이제 가져와 봤어요. 보면은 이제 S&P 500이 3.7%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거 수익입니다. 수익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임의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되는 것들도 동반 상승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18% 떨어지게 나옵니다. 섹터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과거에 우리가 나눴던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범주를 가지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괜찮을 거야, 여기는 안 좋을 거야 구분을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섹터별로 이게 경기 방어주였을지라도 앞으로는 기대되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구분을 섹터를 가지고 구분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품을 기준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 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지 이렇게 뭐 마치 평가르듯이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그거는 정말 대학생들 자격증 시험 볼 때나 가능한 거지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소외된 가치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가치주라는 게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고로는 몇 가지 간단한 기준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3% 이상 나오는 게 좋고요. 분기 배당을 5년 이상 지속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은 6에서 24개월 정도 박스권, 상하 변동폭이 20% 내외로 있는 그런 박스권이 좋고요. 그리고 현금은 기말 현금에서 총부채 빼가지고 1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는 소외된 가치주를 찾으면은 뭐 성장주 가치주 따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시 후에는 이런 조건으로 검색한 종목을 저희한테 또 소개해 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종목을 소개받기 전에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미국 제조 기업들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테슬라가 지금 상해에 그 공장이 있죠. 근데 이 문을 닫아버렸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오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닫았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공장이 있잖아요. 이제 곧 가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이제 기가 팩토리 준공식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캘리포니아 쪽에도 지금 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한쪽에서 조금 뭐 좀 닫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커버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고 뭐 그러면서도 어려웠지만 오미크론 뭐 해가지고 델타 해가지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고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폭스콘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번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3월달 중순에 지금 선전에서 지금 폭스콘이 또 중단을 해버렸죠. 근데 그 전에 2021년 작년 7월 달에도 물난이 나가지고 또 가동 중단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20년도 2월 달에도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폭스콘이 또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때 애플 주가 1.9% 빠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 상하이 항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대기 선박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빨간색으로 나오는 차트 선이 지금 올해인데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기존에 2021년, 20년 봐가지고도 너무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항구 밖에 한 500척 이상의 그 큰 배들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해 항구에.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것들은 공개된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잠깐은 미치겠지만 흐름 자체를 바꾸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되는 게 뭐냐. 5월이 되면은 미국은 노동 파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5월달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서해안 항구 지역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이 노동 파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5월달에 노동절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9월이 노동절이지만 아무튼 5월달에 이 노동조합들이 파업이 들어가는 거가 이 공급망 지원 사태하고 맞물려 버리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를 전망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맞는 가치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 기업 어디일까요? 오늘 가져온 회사는 128년이나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무용품, 학교용품을 만드는 ACCO 브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ACCO라는 약자를 쓰고 있고 이 회사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쓰는 용품들, 뭐 가구들까지 포함됩니다. 의자, 책상 다 포함되고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쓰는
킨더가든부터 해가지고 12그레이드까지 그 아이들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안에 보면은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음료수 파는 그런 슈퍼마켓이나 약국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시장 자체는 막 성장을 크게 하는 회사가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연평균 한 3% 정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8%나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막 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크게 증가를 했던 거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1년에 한 번 학교에다 다 갖다 놓고 쓰면 되는데, 그걸 계속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써서 사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보면은 7억 5천만 불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50만 불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되게 중요합니다. 3.9%인데 이 배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7달러대인데 13달러대까지 이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실적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2021년도에 매출이 22%나 늘었고, 그리고 순이익도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다시 또 한 번 이제 또 돌아오는 시기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잉여 현금이 1억 3천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금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되게 그동안 전쟁도 치렀고, 그동안 침체기, 리세션도 치렀고, 공황도 치렀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보면은 7달러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목표가를 12불 60센트 정도까지 잡으시고, 손절매가는 6불 90센트, 거기에 덤으로 배당 수익까지 그렇게 노리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배당도 3% 넘을 뿐만 아니라 주가 수준도 크게 변동폭이 크지 않고, 마지막으로 현금도 1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128년 된 전통 학용품 전문 기업 에코브랜즈 ACCO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가치주로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케돈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7시 30분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의 라이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잠시 후 7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